12월 초하루 올 한 해 갑진년 한 해도 이제 음력으로는 12월 한 달이 남았고 양력으로는 오늘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의 그 날짜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초하루 하루가 늦나요?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지 이렇게 더듬지 않아도 거의 하루 차이를 같이 가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만병의 근원은 화의 독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초하루니까 연말에 관련된 또 1년 마무리하는 그런 관련된 주제가 적절치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쯤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화를 얼마나 잘 내는가 또 화라고 하는 그 독이 얼마나 극심한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를 새해에는 오늘 음력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그리고 양력으로는 하루 남았으니까 하루 기간만이라도 새해를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몸도 아프고 병도 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화를 자주 내고 화를 크게 냈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화다. 탐진치를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탐내는 마음, 그리고 화내는 마음, 진심,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 이 세 가지 삼독심만 우리에게 제거되고 없어진다면은 우리 삶은 편안해집니다. 번뇌망상이 거의 다 소멸됐다고 봐야죠. 이 탐진치 삼독심만 없으면. 근데 이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그 삼독심에 의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몸에 병도 나고 또 사람들과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번뇌망상,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를 이제 안 만들었으니까 제가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화다. 화의 독이다. 화를 내면은 그 화를 내는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에 의해서 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독이 얼마나 지독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좋은 법의 곡식이, 좋은 곡식이 잘 익은 뒤에 내리는
우박과 같아서 좋은 곡식을 못 쓰게 만든다. 그랬죠. 그 가끔 그런 일이 있죠. 과일 농사를 잘 지었는데 굉장히 큰 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한 그런 우박들이 그냥 쏟아져 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또 바람 불 때도 있고. 또 그 우박이 쏟아지면은 채소는 물론이거니와 과일이 전부가 다 그 우박에 맞아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그러한 곡식이 잘 익었는데 그 위에 우박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박을 내리면은 잘 익은 곡식이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화를 내면은 그 화의 독에 의해서 우리 일상적인 평상적인 마음이 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관계가 다 이제 사람 관계 사이에 거기서 화를 내게 되면은 사람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부부싸움을 내게 되면 화를 내게 되잖아요. 화를 내게 되면은 그 화내는 마음에 의해서 뭐 행동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표정을 이렇게 짓게 되고, 그런데 그 표정과 말과 또 행동 이런 것들이 화를 얼마나 지독하게 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행동은 이제 기물을 파손을 한다든지, 말은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표정은 얼굴이 뭐 우락부락 하면서 그야말로 뭐라고 그 한마디로 규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자비스럽고 따뜻하고 예쁜 얼굴이 그냥 완전히 다 찌그러지고, 눈빛은 어떻습니까? 눈빛은 화를 많이 내면 눈 시력이 안 좋아진대요. 가장 많이 화의 독이 미치는 곳이 시력이라고 그럽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다시 한번 성찰을 해봐야 돼요. 화를 지독하게 내면은 시력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저기 한 사람이 있어요? 시력이 안 좋아하는 사람? 나이 먹으면 다 시력이 안 좋아지죠? 저도 잘 안 보여요, 이제 이게. 화를 많이 내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화를 내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기관이 눈이라고 그러죠. 곡식을 못 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우박이 와서 곡식을 못 쓰게 만든 것과 같은 것이다. 성내는 마음은 불과 같아서 모든 계율을 부순다. 성내는 마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 소꿉장난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뭐 이것저것 뭐 밥도 짓고 뭐 모래로 뭐 이렇게 집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 화를 안 나고 재미있게 그렇게 서로의 소꿉장난을 하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살림을 해요. 근데 화를 내면 그거 다 싹 한 방에 다 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화를 내면. 성내는 마음은 불과 같아서 모든 계율을 부숴버린다 그랬어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그 기본적인 수행의 기본이요, 기도의 기본이요, 우리 생활의 기본이 계율이에요. 근데 그 화를 내면 그 계율을 다
소꿉장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리듯이 계율의 마음을 다 싹 쓸어버린다는 것이죠. 성을 내면 얼굴빛이 변하는데 그것은 나쁜 빛깔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빛깔이 붉어지는데 성을 내면은 성내는 심장에서부터 독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 심장에서 피로 독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온 몸을 다 돌니까 그 피의 독에 의해서 얼굴이 이제 붉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화를 내면은 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수분 전체가 독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을 뱉으면은 그 침 속에 독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화를 내고 비닐로 해서 입김을 받아서 그것을 농축시키면은 노란 그 액이 뭐 0.5mm 정도의 노란 액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 독일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화를 아주 끝까지 머리 끝까지 화를 낸 사람은 입에다가 입김을 받아가지고 농축시켜서 0.5mm 정도 농축이 됐는데 그걸 이제 주사기에 담아가지고 한 150근 이상 되는 돼지에다가 주사를 했대요. 주사를 하니까 그 150근 되는 돼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죠. 화를 내면은 입김에 의해 독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김을 받아서 농축시키 0.5mm를 150근짜리 돼지에 주사를 했는데 0.5mm면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독에 이어서 150개 되는 돼지가 바로 직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화를 이제 시어머니가 여러분들도 다 시어머니가 되셨겠지만 이 얘기 듣고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구박을 해요. 그 며느리는 대체적으로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기리잖아요. 근데 애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며느리에게 막 구박을 하니까 이게 그 영향이, 그 화의 영향이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애가 바로 푸른 똥을 쌌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말 대꾸는 못하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꼭 참고 있는데 그 꼭 참고 있는 그 화의 독이 피에 다 도는 것이죠. 우리 몸의 수분에 다 독이 퍼져가지고 돌아요. 근데 그 어린애한테 젖을 먹이고 있는데 그 수분이 젖에 의해서 독이 이제 애한테 이제 젖에 빨려가지고 먹게 되는 것이죠, 애가. 근데 애가 그 즉시 바로 푸른 똥을 싸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독에 의해서 싸는 똥은 색깔이 뭐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화를 내고 거기에다가 화를 이렇게 처리를 못하면은 그것이 이 몸속에 있는 그 독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그 독이 우리 몸을 피로 의해서 돌다가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붉어지고 그 붉어지는 이유가 피에 독이 있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다.
이제 애 엄마가 이제 그렇게 화를 내서 참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젖으로 다 가가지고 애가 이제 이렇게 즉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독에 의해서 싸는 똥을 싸게 되고 근데 그러한 젖을 먹고 자라는 애는 키가 안 큰답니다. 키가. 그리고 그런 젖을 먹고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가 화가 나는데 참는다 이거죠. 참고 시어머니한테 대들 수 없으니까 참고 하다가 결국은 애에게 전부 다 그 독이 영향이 미쳐가지고 애가 발육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만 영향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애 전체적인 성장하는데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애에게 그 화의 독이 간을 치든지 아니면은 어느 약한 기관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성장해서 나중에 간염 환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 위장병 환자가 되든지 뭔가 그 가장 약한 곳에 그 독이 그것을 쳐가지고 그것에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의 독은 그 정도 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절대 화내지 말아라. 화내면은 화나는 자신이 가장 먼저 큰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에 의해서 나와 연결된 그 어떤 생명체와 같이 그 화의 독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는 큰 도끼와 같아서 능히 법의 다리를 부수고 진리의 다리를 부수고 마음속에 머물며 마치 원수의 집에 들어간 것과 같아. 그리고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한결같은 마음과 바른 행을 모두 부셔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경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안내를 해드리면은 성내는 마음은 좋은 곡식들이 잘 익은 곡식들에게 내리는 우박과 같고 그래서 곡식들이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성내는 마음은 불과 같아서 우리의 이 가장 기도 생활에 수행 생활에 기본적인 일반적인 생활의 기본이 되는 계율을 다 부숴버린다. 그렇죠. 성을 내면 얼굴빛이 변하는데 그것은 나쁜 빛깔의 원인이 바로 독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고 분노는 도끼와 같아서 능히 법의 다리를 부수고 마음속에 머물면 마치 원수의 집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리고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한결같은 마음과 모든 행을 모두 부셔버린다. 그랬어요. 분노를 가진 사람은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치 독사에 물린 사람 같고 병에 걸린 발작하는 사람과 같으며 재물을 잃은 사람과 같아. 재물을 손해보게 되면 어때요? 잠 못 자죠? 고민이 많아지죠? 번뇌가 많아지죠? 이제 화를 내게 되면 잠도 못 자고 번뇌가 많고 그 화를 내면은 자기의 그 심장에서 독이 발생돼 가지고 온 몸에 퍼져서 이제 정상적인 이 생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모습이다. 분노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괴로움도 받지 않고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자되 새벽이 되어도 깨지 않는다. 마치
감로를 먹은 것과 같아서 그 정신이 맑다. 출료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나무라면 젖발던 아이가 그 자리에서 생똥을 싼다 한다. 아이의 수유를 위해 아무리 대자인의 정기가 담겨 음식을 정성 다해 먹는다 해도 사람들과 보라하면 젖먹는 아이가 먹은 것은 엄마 사랑이 아닌 엄마의 독이기 때문에 그러던 것이다. 수유기에 시름시름 앓는 아이, 잘 자라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가족관계를 살펴보라. 갑자기 아이에게 병변이 있다면 틀림없이 부부싸움을 잘해서 부부싸움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도끼를 품으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기물을 파하게 하고 이혼장에 도장을 찍어 하면서 막말리기를 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들. 그러면 그 싸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심장에서 독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쳐요. 자기 심장에서 독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친다는 거죠. 심장에서 독이 발생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냐. 자기 심장이 고장이 난단 말이죠. 고장이. 그래 화 잘 내는 사람은 거의 심장이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수유기에 시름시름 앓는 아이, 잘 자라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가족관계를 살펴보라. 갑자기 아이에게 병변이 있다면 틀림없이 싸움이나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면박을 받아서 서글픈 여인은 그냥 훌쩍훌쩍 울면서 돌아앉아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 그 순간 아기밖에 자신이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게 사나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지. 요즘 며느리한테 면박 받지요. 잘못하면은 용돈도 받지도 못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살았어요. 그 저도 아마 70년 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제가 이렇게 키를 못 컸죠. 정상의 그 피는 그 맛이 대략 달고 짭짤하다 그랬대요. 그러나 애를 태우거나 화가 나면 홧김에 의해 쓰고 떨부며 흑갈색을 띤 강한 산성의 피로 변해버린다라고 그래요. 피는 생명이다. 그러면 산성을 좋아하는 호산세균들이 이제 산성을 좋아하는 세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 속에는. 그래서 그 산성을 좋아하는 피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호상균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혈액간에 급속히 팽창하게 된다. 그것들이 인체에서 가장 방비가 허술한 부위로 들어가 암을 발생시킨다 그러죠. 독일에서 인간이 내는 화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매우 섬뜩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입에서 나오는 공기를 비닐에 받아 농축시켜 보니 5cc의 노란 액체가 모였다고 그럽니다. 이 액체 0.5cc를 돼지에 주사했더니 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그만 즉사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독입니까?
인간이 화를 냈는데 화난 사람 입김을 받아가지고 농축시켜가지고 그걸 돼지에 주사했더니 돼지가 바로 비명을 지르면서 직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은 어떻겠어요? 내가 화를 낸 자신은 그걸 온몸에 그 피에 의해서 이렇게 피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각 몸에 돌면서 호산세균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켜서 그 혈액 속에 호산세균이 많이 발생하면은 그 호산세균이 각 부위에 돌아다니면서 그 가장 약한 곳을 치는 거예요. 가장 약한 곳을 치면서 거기에 병을 발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나는 것은 거의 100% 내가 이제 억울하고 화를 내고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내 몸에 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다면, 이 말에 믿기가 어렵다면 직접 실험을 해 볼 수도 있어요. 화를 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홧김에 호박이나 오이 같은 넝쿨의 생장점에 대고 화를 냈을 때 거기다 입김을 불면은 그 집에 난을 기른다든가 꽃을 기른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베란다에다가 방 안에다 들여놓는다든가 이러는데 잘 안 크는 데가 있죠. 잘 못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키워요. 죽으려는 것 그 사람이 화분을 갖다가 그 사람 사는 집에다 갖다 놓으면 살아요. 근데 잘 사는 것도 자기가 집에다 갖다 놓으면 시들어서 죽어요. 그게 물을 안 줘서도 그럴 수도 있고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 그럼 그 사람, 그 집안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잘하든지 화내는 사람이 몇 명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 꽃을 길리는 사람이 꽃에 가까이 가가지고 화의 독을 찾고 꽃에다가 이렇게 풍기든지 이러니까 꽃이 그 독에 의해서 시들어버리고 안 산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마세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면은 그 부부관계는 별로 안 좋죠. 계속 독을 상대방에게 발상을 하면서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좋을 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화를 그렇게 독을 발산을 하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홧김은 공기를 금방 독성화시킨다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 장맛이 나쁘면은 집안이 기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외주를 담가서 새끼줄로 엮어 벽이나 천장에 매어두는데 그러면 집안의 온갖 미생물이 매주에 달라붙어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매주를 매달아 놓으면은 그게 매주에 곰팡이가 나가지고 매주가 뜨죠. 그 집안의 공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미생물이 거기 붙어가지고 그 매주를 이제 발효시키는 거죠. 좋은 미생물이 달라붙어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그 매주를 쓰면은 그 매주가 맛이 있어요. 그 된장이. 근데 된장이 맛이 없는 된장이 있잖아요. 아주 쓰고 뭐 떫고 이런 된장. 그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화를 내는 사람이 도끼를 품는다든가 뭐 이런 그 집안에 이 매주를 띄우는 그 공간에 좋지 않는 어떤
도끼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매주가 된장이 맛이 없다. 그러면 그 집안은 별로 앞으로 흥하지 않는다. 그 집안은 독성이 있어가지고 집안이 기운다 그랬어요. 집안이 기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집안이 안 좋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얘기예요. 미생물이 좋지 않는 미생물이 집안에 가득 있으면은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그 미생물을 들이마시고 그러잖아요. 그 매주에 붙어가지고 매주를 발효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미생물, 집안 전체의 공기가 좋지 않는 화를 많이 내서 독이 많이 있다든가 좋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반찬뿐만 아니라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에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늘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심을 갖고 살라.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살면은 집안의 공기가 따뜻해지고 맑아지고 그래서 그 공기 속에서 사는 미생물이 우리 인체에 좋은 그러한 미생물이 살게 되고 그 집안에 김치를 담는다든지 매주를 쓴다든지 뭘 해도 그 집안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발효시키는 그 발효의 반찬에는 우리 몸에 건강하고 맛이 좋은 그러한 발효식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홧김, 이제 화를 내서 우리 입김을 뿜는 그 입김을 홧김이라고 그러는 거죠. 홧김은 공기를 금방 독성화시킨다. 우리 속담에 장맛이 나쁘면 집안이 기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매주를 담가서 새끼줄로 엮어 벽이나 천장에 걸어두는데 그러면 집안의 온갖 미생물이 매주에 달라붙어 발효를 하면은 좋은 미생물이 발효하면은 된장, 장 이것들이 맛있고 그 된장이 우리 재료잖아요. 우리 음식 재료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잖아요. 그것이 좋은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가장 조리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리의 기본이 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해야 되지. 그것이 독성이 있는 것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집안 내 전부 다 건강에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 집안에서 가족 간의 다툼이 잦다면 그 다툼의 홧김에 의해 매주 세균이 죽게 된다. 그래서 매주가 꺼멓게 되고 결국 장맛이 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서운 것이 홧김이다. 홧김. 잔뜩 화를 품고서 악이나 사람을 대하면 어찌 될까요? 싸움이 잦은 집에서는 사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온몸에 부스럼과 종기를 달고 사는데 그 이유는 노여운 기운은 항상 그 죄 없는 아이들의 혈관 속에 흐르기 때문이다. 가장 아이들이 저항력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 독이 가장 저항력이 낮은 아이들에게 치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몸에 부스럼이 나게 하든지 몸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든지 발육 성장에 문제가 생기든지 이래서 이제 그 아이가 정신적인 것까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화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가벼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집안 망치는 일이라는 것이죠.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새파래지거나 하얗게 변하며 정상적인 사고와 흐린 판단력이 그 찰나를 지배하는 것이어서 느닷없이 휘발유를 껴안고 방화를 하거나 기물을 닥치는 대로 부셔버린다는 거죠.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내가지고 막 그러한 과격한 행동, 과격한 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때의 그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몸 안에 혈관 속에 독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행동을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친 사람이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갑자기 화나면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뛰어내리잖아요. 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일순 미쳐 있는 것이다. 잠시 후 화가 풀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렇지 그 순간은 분명 미친 것이다. 짧은 순간 그는 정신병자가 된 것이다. 또 그의 육체는 그 순간 식욕이 정지되며 피는 거꾸로 순행하며 명치 끝이 바짝 긴장되며 간은 강한 타격으로 극심하게 발작한다. 잠시 후 화가 풀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렇지 그 찰나는 그는 중병 환자가 된 것이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몸은 사경에 놓인 것이다. 강하게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노여움과 증오, 화는 그 사람의 정신과 몸에 심한 타격을 입히며 그 사람 앞에 서서 꼼짝없이 분풀이 당하는 사람의 정신과 몸에 치명적 상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화나는 사람의 앞에 있으면은 무엇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화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넉넉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화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화나는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일단은.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과 극진한 보살핌에 힘 얻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알 안에 인의 지신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건 유교에서 하는 얘기죠. 다른 품성 키울 재료가 들어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빛이다. 그랬어요. 보이는 빛은 몸을 치료하고 보이지 않는 빛은 마음을 돕는 치료 광선이 된다. 빛은 진리다. 보통 진리를 표현할 때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명, 빛이라고 이렇게. 그런 빛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로 한다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빛 앞에 어둠은 소멸한다. 빛의 힘으로 사람은 살아가기에 원래 사람은 빛의 자녀다. 곧 사람은 육체를 지닌 빛이다. 광명하여 만물을 살려야 하는 존재이다. 칠흑같은 밤하늘이 별이다. 어두운 세상의 원래 태양, 이 사람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화는 도대체 왜 나는 것일까? 간단하다.
상대방의 생각이 내 마음에 내가 기대하는 마음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에서 화가 난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대로 욕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진치, 자기의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화가 끓어오른 것이다. 그때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간에서 피가 솟구쳐 피를 토하게 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화는 내 욕망의 좌절에서 기인한다. 그랬죠. 화를 나면 보통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또 화를 나면 목소리가 천천히 커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커지잖아요. 갑자기 커져서 그것이 해소가 안 되면은 이제 폭력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화의 작용이라는 것이 전부 다. 시간이 너무 올려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큰 교훈이 됐겠죠? 네. 화내지 마세요. 네. 여기 절에 와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화내지 마세요. 뭐가 불만이라고 화를 내고, 또 부엌에 가가지고 반찬이 조금 모자라다고 화내지 마세요. 그냥 드리는 대로 드세요. 네.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구박하지 마시고요. 그래봐야 다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자에게 다, 자기 가족에게 다 문제가 생겨요. 만병의 근원은 화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화를 많이 내면 일단 자기를 그 화가 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낸 사람, 짜증을 많이 낸 사람, 얼굴에 주름살이 더 많이 가요. 내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갔다 하면은 그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화를 많이 냈나? 물론 피부가 지성인 사람, 제가 피부가 지성이거든요. 주름살이 없어요. 피부가 건성인 사람들은 잔주름이 많아. 그게 피부가 건성이게 된 이유도 화를 많이 내서 그래요. 화를 속에서 열불이 많이 나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 같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이건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다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화내지 마시고, 그래서 불교가 지혜의 종교, 자비의 종교라고 해요. 지혜, 자비, 그리고 사랑. 사랑의 관계인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사이가 좋아요. 자비스러운 관계. 그래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절대 화내지 마시고 그렇게 잘 살아서 얼굴에 주름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